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 4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곧 5학년이 되는 아이들 이야기이고요. 이 영상 내용은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1학기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학년이 되면 교과 과목에 좀 변화가 있긴 있어요. 아주 큰 변화는 아닌데 5학년 2학기 사회에 한국사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실과라는 과목이 있는데 뭐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네. 그다음에 5학년 1 학기 사회는 그냥 사회고요. 5학년 2 학기 사회는 한국사, 그리고 과학, 그다음에 실험 관찰, 그다음에 이제 기타. 네, 이렇게 교과목이 있고요. 우선순위는 1 순위는 수학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순위에 비해서 1 순위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숫자 차이라기보다는 네, 훨씬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1 순위는 수학, 그다음에 2 순위는 영어, 그리고 독서와 독해, 예, 국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3 순위가 사회, 한국사, 과학, 그리고 4 순위가 경시대회, 영재반, 네, 이렇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1 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하는 네 12 가지 강의에서는 항상 앞쪽에 미래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미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제 길게 못 하니까 네 미래 사회 얘기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 그 5 학년 대비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가 우리 부모가 살았던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덜 중요한 사회입니다. 대신 훨씬 중요한 점은 콘텐츠입니다. 네. 아이만의 콘텐츠, 나만의 콘텐츠. 네, 그 콘텐츠를, 전문적인 콘텐츠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성적이 이제 하위권이다. 이제는 뭐 아이도 컸다.' 네, 그래서 포기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순위 수학입니다. 수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뭐 3 시간, 네 그리고 뭐 주말이나 방학 때는 5 시간,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이제 저 위쪽 그 상위권 뭐 1%, 네 0.1%, 네 아이들의 경우에 해당하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키워드는 계속 두 가지 똑같습니다. 연산,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 이것이 수학에서의 또 1 순위입니다. 그래서 연산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문제집은 한 학기에 2권, 네 분량이면 됩니다. 그래서 음 요번 겨울방학 때에는 일단 이제 5 학년 거 들어가기 전에 4 학년 게 부족하면은 4 학년 거를 충분히 복습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 학년 내신 문제집 2권 중에 첫 번째 문제집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5 학년 때도 개념은 계속 중요해요. 근데 5 학년 수학이 좀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약수, 배수, 뭐 공약수, 공배수, 뭐 기하분수 이런 식으로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개념부터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우리 아이 수학 고수 만들기 책에서 파트 3 부분이 개념 사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아이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개념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본격적인 선행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선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시기에 선행을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늦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는 맞다. 자, 다만 심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행이 들어가면은 뭐 충분한 선행이 가능해지는 거고, 아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심화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데요. 선행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학년을 다질 것이냐, 아니면은 선행을 심화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선행을 진행할 것이냐. 네, 이건 이제 두 갈래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말리는 케이스는 심화는 물론
뭐 어렵긴 한데 중간 난이도인 응용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은 선행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일수록 자기 학년을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5 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상위권과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에 따라서 대비하는 게 달라집니다. 상위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3 시간 5 시간 하면서 개념학습 기초하면서 내신 문제집 2권 풀면서 이제 선행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위권 아이들이라면, 중위권 아이들 중에는 좀 하이 하는 아이들은 선행을 감안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면, 중위권 중에 쪼끔 어려워하는 아이라면은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학년을 더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게 좋고요. 하위권 쪽 아이라면은 지금 5 학년 거 할 때가 아니라 4 학년 거를 다시 좀 탄탄하게 다지는, 그것부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대비하는 게 달라지는 학년이 이제 5 학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 순위는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제 그 4 학년까지는 1 순위였는데 이제 2 순위가 나오로 되면서 이제 그 투자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시기의 영어의 특징은 이제 그 언어 측면에서의 영어에서 이제 공부, 소위 말하는 내신 영어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이제 꾸준히 하되 문법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도 좀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이제 단어나 수어도 이제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요. 그리고 독해력 상과 중하 구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독해력이 아주 좋은 아이다 그러면은 내신의 비중,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단어 암기라든지 독해 연습이라든지 이런 내신의 비중을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계속 책이나 교재 같은 영어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문법 정도 챙기는, 그런 방식이 더 좋고요. 만약에 독해력이 중하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영어책을 통해서 독해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라면은 차라리 그냥 내신 영어 쪽으로 아예 뭐 비중을 늘리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영어는 어쨌든 아이가 좀 노력을 하면요. 노력을 많이 하면은 따라갈 수는 있어요. 네.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보는 게 이제 중간 기말고사, 그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시험이 뭐 언어를 테스트하는 방식의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신 영어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만 많이 한다면 아직은 따라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2 순위인 독서와 독해인데요. 일단 독서는 그 5 학년 2 학기 때 시작되는 한국사를 대비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책의 대부분을 한국사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화도 활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이랑 1 학기 동안에는 그 한국사 책들 중에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책을 통사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사책을 3종 이상 아이들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통사책 하나 봤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웬만한 흐름이 잡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네. 그리고 세 종을 선택하는 게 좋고, 난이도도 쉬운 거, 그다음에 조금 위에 거, 조금 위에 거, 이렇게 난이도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3종 정도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어 내신 측면에서는 이제 독해 연습을 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독서력 상과 중하 구분해서 대비를 하는 해야 되는데요. 이제 독서력이 좋은 아이들은 읽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 한국사 책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국어 독해 연습을 아직은 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독서 쪽에, 독서와 독해 중에는 독서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둬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독서력이 중하에 해당한다면 영어처럼 이 시기
부터라도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책 읽기를 통해서 독서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독서로 읽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신 대비로 돌아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독해 연습도 좀 하고, 물론 이때는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좀 괜찮은 인강 같은 거요. 국어 인강 같은 거, 네, 인터넷 강의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낮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 순위인 사회, 과학, 한국사,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5 학년 1 학기 사회는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 5 학년 1 학기 사회와 과학을 대비를 하는 거는, 음 어떤 분들은 뭐 사회랑 과학도 뭐 내신 대비를 하고 뭐 예습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앞에서 정리한 그 수학에다가 영어에다가 국어 독해 쪽까지 하면서 사회랑 과학까지 막 예습하고, 이거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회랑 과학을 수학처럼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기초 대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5 학년 1 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네, 그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5 학년 2 학기 때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까지는 책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여름방학 때 그때부터 이제 좀 내신 대비 측면으로 예습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아직은 막 내신 대비로 바로 들어가는 공부식 하는요. 그래 공부처럼 하는, 네, 그런 거는 저는 좀 말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공신 블로그에 제가 만들어 놓은 한국사 교실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네, 바로 뒤에서 보여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 상중하로 구분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 소위 말하는 상위권 아이들 얘기하죠. 이 아이들은 방금 제가 위에서 정리한 그 정도만 해도 어 이제 5 학년 1 학기 시작이 돼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충분히 소화를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습 능력이 이제 몸에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고요. 학습 능력 중 이나 하, 이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하고 영어 하면서 사회과 한국사까지 공부 대비를 하는 거는, 네,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학습 능력 중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사회나 과학이나 한국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아직 좀 부족한, 네, 수학이랑 영어, 네, 그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 정도만 한국사 쪽 책을 읽는 정도로 좀 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주요 과목 쪽에 더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요. 네, 행공신 블로그에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코너들 중에서 요 아래쪽에 사회 5- 한국사 교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이거 무료입니다. 블로그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자료가 있는데 이미 그 자료를 활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정도예요. "어떤 한국사 책보다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초등학교 5 학년 아이도 댓글을 남겼었어요. "학교 숙제를 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제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참 잘 되더라." 네, 이렇게 평을 들을 정도로 괜찮은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코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 강, 2 강, 3강 이렇게 각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정보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글 말고 뭐 교과서 읽기, 뭐 역사랑 문화랑 읽기, 문화유산 읽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보시지 말고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각 강마다 정보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글을 아이가 읽게끔 그렇게 해 보시면은, 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책보다도 더 쉬우니까요. 네, 그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간단간단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시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 상위권으로 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제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체능은 대폭 축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네. 부모님의 교육관이 이런 이쪽과 좀 다르시다면은 뭐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해야 될 때고, 그리고 경시대회나 영재반은 중하위권 아이들은 뭐 이거 할 시간 없습니다. 네.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면서, 그냥 상위권이라고 다 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상위권이면서 진로가 경시대회나 영재반과 연결이 되는 아이들이라면, 네, 그러면은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한데요. 네, 그런 아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경시대회 영재반보다는, 네, 음 공부를 탄탄히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시대 영지반이 을 했다는 그 이력이 대학 입학에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과정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1 순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학원 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학원을 활용하실 때는 첫 번째는 내 아이의 공부를 잘 지도를 하는 학원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한 40 명, 50명 또는 뭐 20 명? 네, 20 명만 돼도요. 네, 20명 되는 반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그 20명 아이들이 실력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0명 아이들 모두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다 맞춰서 수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중하위권에 맞춰서 수업을 하신다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그 학원을 다닐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있죠. 네. 물론 아닌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내 아이의 실력에 맞는 수업이나 지도가 실제로 되는 학원인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확인한 다음에 그런 학원을 보내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학원 보낸다고 아이가 5 학년 됐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대로 갈 건데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얘네들이 공부를 집중해서 많이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좀 뭐 1박 2 일로 어디를 좀 갔다 와서, 네, 거기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근데 이때 얘기를 할 때 대학 가야지. 뭐 공부 잘해야 돼. 잘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음 어쨌든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네, 얘기를 좀 나눠 보고 아이도 좀 느끼는 무언가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마련이 돼야지 학원 갔을 때에도 아이들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학원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이 두 가지를 좀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 5 학년 대비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1 순위는 수학입니다. 네. 수학, 그리고 가급적 심화 후 선행을 하는 게 이제 선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독서 1 순위는 한국사입니다. 네. 근데 쉬운 책으로, 네, 쉬운 책으로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야 되고요.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인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춘기가 이제 서서히 오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니까, 네, 아이하고 자꾸 대화를 좀 나누시고, 네, 일단 아이 얘기 자꾸 들어 주셔야 돼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네, 그게 소통입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건 소통이 아니죠. 네, 그리고 진로를 잡아가야 되는데, 진로 적성을 잡아가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인문학 계열 쪽이 더 맞는지 아니면 이공 계열 쪽이 더 맞는지에 대한 그 관찰, 또 더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결정도 좀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학 선행도 어디까지 할 건지, 네, 그다음에 수학 다음에 주요 과목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음 어
인문학 쪽이냐 이공계열 쪽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아이와도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사회는 우리 때처럼 학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만의 콘텐츠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고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계속 잘할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게 좀 부족했다 그러면은 아이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 잘하자 한꺼번에 다시 다 잘하자 이러면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잘 정한 다음에 일단 그 우선순위부터 좀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아이도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런 계획을 짜시는 게 현실적이고 또 의미 있는 네 그런 계획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